그럼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나라는 존재를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청의 그 복식과 여러 가지 풍습이나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명나라는 남아있지도 않고 복식이나 모든 것이 조선과 똑같습니다. 옷 모양이나 이런 거 볼 때요. 근데 청나라는 존재를 했는데 중국에 존재한 게 아니고 중국 북쪽에 있었던 오랑캐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청태종이 그 조선을 침략을 하고 나서 그 남한산성에서 이제 조공 물품을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물소불 후추가 나온다는 거, 그 옛날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청나라 때 물소불이나 후추는 그 남방 지역 이런 열대지방에서 나는 물품들이죠. 조선에 그걸 요구했는데 청나라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 추운 나라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요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나라는 그 북쪽에 있는 나라다. 그리고 청은 조선의 북쪽에 있었던 여진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은 중국이 청나라라면은 청나라가 자기 나라 사람을 이렇게 침입하고 이게 그런 게 없을 텐데 중국을 약탈을 해요. 침입해서. 청인들. 그러니까 이 청나라하고 중국하고 좀 다른 나라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청인으로 볼 때는 아랍인과 흑인도 나와요. 청인이. 그리고 청인은 조선의 일부로도 나오고요. 결론적으로 명은 그 조선의 서쪽, 청은 북쪽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이요. 청태종의 조공 물품 중에 물소불 후추가 있었다. 자, 이걸 청태종이 조선에 내린 11조 항에 유지해 보면은 조선은 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패 조공부를 보낸다. 수호각, 물소불 200상, 표피 100장, 후두 12.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물소불도 나오고 후추 나무도 생산되고, 후추 나무는 가까운 그 이런 남중국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인도 지방에 그 후추가 나오는 곳이에요. 인도까지도 조선의 광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표범의 그 이런 가죽도 100장이나 이렇게 바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조선의 나라는 표범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자, 다음이요. 자, 이거 아주 귀중한 내용입니다. 고종실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고종실록 34년에 나온 내용인데 청은 바로 조선 북쪽에 있었던 여진이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망국 공법에 이르기를 백성이 순종하면 허락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관할하는 것이 한나라에 그치지 않고 천하의 나라로서 국토의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황제를 칭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하죠. 굉장히 국토가 넓었다고 그래요, 조선은. 그래서 황제를 칭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바다로 둘러싸이고 산에 막혀서 넓이는 사만과 사부를 두고 남쪽으로는 탐나와 우산 등의 나라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야인과 여진 등의 지역까지 모두 통일국가가 되어 온전한 형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사만과 사부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사만과 사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탐나가 있었어요. 탐나는 뭐 제주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 제주는 우리가 배울 때는 백제 시대 때 나라를 바쳐가지고 백제 땅이 되었죠. 그런데 조선 시대까지도 탐나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제에 바친 나라가 아니고 계속 그 나라는 이런 제후국으로서 조선 시대까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조선의 남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산은 우리가 울릉도라고 그래서 동쪽에 있는 거로 보는데 여기서는 남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산국은 신라에 복속되어서 나중에 신라 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지만은 여기서는 우산이란 소국이 있어서 남쪽에 위치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북쪽에는 야인과 여진이 있었어요. 야인은 오랑캐죠. 여진은 청이에요, 청. 근데 청이라고 하지 않고 여진이라고 그랬어요, 여진. 그럼 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나라명도 아직 모릅니다. 일단 여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 지역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통일국가를 이뤘다고 그랬죠. 여진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된 한나라 국가예요, 한나라. 그러니까 여진의 북쪽에 그 청태종이 있는 지역도 사실상은 오랑캐 땅이지만은 통일된 하나의 조선 국가입니다. 조선 국가.
그래서 통일된 국가가 온전한 형국을 이루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이라는 그런 나라는 조선의 북쪽에 있었던 여진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그 얘기입니다. 중국, 제가 볼 때는 차이나, 시나, 신라라고 보는데 이 신라 땅에 약탈하는 청인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인터넷상에 고로니케님 사진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중국의 그 사회인데 이 청나라 사람들이 칼로 들고 나와서 약탈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과연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이 중국을 약탈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중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이게 약탈한 겁니다. 북쪽에서 이게 내려온 거죠. 다음이요. 그 다음에 청나라 사람이 북쪽에 있는 사람인데 아랍인과 흑인도 있다 그래요. 이거는 그 1894년 청일 전쟁 때 그 청나라의 그 군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외놈들한테 지금 패해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당해서 여기 대롱대롱 그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사람들 형상을 보면은 거무틱틱하고 머리는 이 모자는 그 아랍인들이 쓰는 모자 있죠. 그런 모자를 다 썼어요. 이 청나라 군사인데 아랍인으로 나옵니다. 아랍인. 그러니까 그러면 청나라는 이 중국에서 보면 이 북쪽에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북쪽 포함해가지고 이쪽 서방에도 다 청나라 세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이 그림은 프랑스 르푸티 파리지엔에 나오는 대한제국 1894년에서 1907년에 대한 그 기사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청나라 사람은 조선 사람의 일부다. 제가 아까 여진은 그 조선과 통일된 형국을 이룬 같은 그 조선 땅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죠. 조선 사람의 일부다. 조선 정부가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사절단에 조선 사람도 있고 청나라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외인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나 이런 그 외인들은 다 조선 땅에 같이 있었던 하나의 조그만 족속들이고 하나의 소국들이에요. 뭔가 하나 이 사절단이 나갈 때도 다 같이 끼어서 갑니다. 이거는 1900년대에 파리 박람회의 조선 홍보 책자입니다. 이렇게 조선의 그 집 모양도 나오고요. 여기도 집이 있죠. 태극기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각종 조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청나라 사람이 있어요. 청나라 사람. 조선 사람 중에 청나라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1930년대 미국 작가가 쓴 책인데요. 한국 동화를 명시를 했는데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연기가 나오면서 옴지라는 뭐 위저드 이런 책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의 어린애도 나오는데 이 청나라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도 청나라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도. 자, 다음이요. 이건 김홍도 그림이는데 김홍도 그림에서 이제 조선 군사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조선의 군사 모습을 그렸는데 거기에 청나라 복장과 청나라 사람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군대에서는 청군도 같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이요. 또 이 김홍도의 또 그림인데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에 청나라 사람이 이렇게 낙타를 타고 다닙니다. 이런 낙타의 그림이 있다는 거는 조선시대 때 낙타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막도 많고 조선의 역사를 파악하다 보면은 북쪽에 사막이 많다고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변세 지역에 다 사막 지역이에요. 한반도에 사막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으로 볼 때 이 강역을 보면은 이게 중국이 조선이라 보면은 북쪽 지역은 다 청나라 지역입니다. 북서를 해가지고. 그리고 가면 이 서쪽에 이 사천 쪽은 명나라로 우리가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은 조선의 서쪽에 있고 청은 북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정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나라, 청나라라는 것은 명나라는 알 수 없는 나라고 중국의 사전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나라 명입니다. 그래서 조대명에 나오는데 과연 어느 나라의 조정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어느 나라는 어딜까요? 우리가 조선일 수밖에 없죠. 조선의 조대명이 바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청은 중국도 아니에요. 중국을 뭐 차지할 수는 있어도 쳐들어가서 차지할 수는 있어도 원래 본토는 아니고
바로 중국이라는 조선 땅에서 북쪽에 있었던 야인이고 호족이고 그게 바로 명나라입니다. 근데 결국은 중국은 바로 대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수도는 바로 중국에 있었다. 중국 중에서도 중원지역, 거기 이경이 수도가 다 조선의 수도입니다. 역대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위치가 중국이다.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 황제가 계신 곳의 뜻인데 바로 조선은 황제가 계신 곳의 나라이기 때문에 황제국이다. 그 다음에 만리장성은 조선이 쌓은 장성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조선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조선의 장성이 되겠습니다. 자, 천자문에 동서이경이 나오죠. 동서이경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서이경의 동쪽에 있는 그 서울은 낙양이고 서쪽은 장안이라고 합니다. 동서이경. 자, 장안과 낙양이 있어요. 근데 명나라, 청나라는 장안과 그 낙양을 수도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경을 차지한 나라는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의 동경은 지금 뭐 바로 낙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양. 그 다음에 서경은 장안입니다. 장안. 그래서 이경을 다 조선에서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 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이거는 전에 이제 제가 특강한 내용을 다시 올렸습니다. 조선의 위치가 중국에 있었다. 가장 명확한 증거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세유표, 정약용이 지은 거죠. 경세유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전론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산천도, 지금의 산천이 어디죠? 조선의 산천이죠? 지금의 산천도 요나라 요임금 순임금과 사망 하운주 그 산천이요. 지금의 강역도 요임금 순임금 그리고 사망 시대의 그 강역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나라 요임금 순임금이 다 바로 중국의 아주 그 역대 그 처음에 그 임금 이름이죠. 거기 있었던 산천과 거기 있었던 강역 그리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다 중국의 본토에 있었던 그런 나라 이름인데 그 땅에 있는 산천과 강역이 바로 조선의 지금의 산천이라는 거죠. 이거를 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중국을 조선과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명확한 글을 보고도 정약용이 지은 거예요. 정약용이 쓴 글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중국은 별도의 조선의 별도의 나라고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 훈민정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나온 겁니다. 훈민정음에 언해본에서 나온 중국의 정의. 자, 중국의 정의에서 중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에서 항상 논할 때 강남이라 하느니라. 중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서울 수도. 황제가 계신 서울 수도는 바로 조선의 서울 수도 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양은 황제가 계신 땅이고 그 황제가 계신 나라는 조선은 황제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이요. 자, 만리장성. 자, 조선이 쌓은 장성입니다. 연산군 때도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자, 만리장성은 장성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장성하면은 만리장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만리장성이 나오고 장성도 나옵니다. 둘 다 만리장성을 뜻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평안도 절도사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진나라 때 장성을 쌓아서 만대의 길이 입었으며 자, 진나라 때 장성이 뭐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 진나라 땅도 조선에 있었던 그 땅에 진나라가 있었죠. 같은 선대국입니다. 그 진나라의 장성을 쌓았는데 자, 지금도 그 폐단으로 만전의 계책을 폐지할 수 없는 금년의 가을에 이산에 장성을 쌓더라 하여라. 자, 장성이죠. 이산에 있는 그 만리장성을 다시 쌓아라. 진나라 때 쌓은 그 장성을 이어서 쌓으란 얘기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제 특강은 끝났고요. 결국은 명나라, 청나라라는 것은 조선이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뭔가 역사를 개조하면서 새로 생겨난 그런 중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조선 중국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될 과제고요.
이런 내용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항상 연구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